자, 우리 이제 2학기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 단원 6단원을 펴주시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원인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6쪽을 펴주세요. 프린트는 부득이하게 아직 학교에서 못 나와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죠. 그래서 그 프린트를 이제 채우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방학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들썩들썩하지만 또 2학기가 되면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야겠죠. 게다가 중간고사는 이제 서술형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과학 점수를 잘 받은 친구들도 있고 뭐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받았으면 이제 더 잘하기 위해 혹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거고 뭐 못 봤으면 이제 서력을 해야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2학기는 더 잘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방학을 앞뒀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순물질과 혼합물 아주 간단한 개념을 배울 건데 요것만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순물질과 혼합물. 자, 순물질이 뭐고 혼합물이 뭘까? 일단 뭔가 다 우리가 친숙한 언어들이야. 우리는 물질도 알고 뭔가 순이라는 말도 알죠. 두부와 순두부의 차이는 우리를 알잖아. 그죠? 그 다음에 혼합물. 뭔가 혼합한다라는 뜻도 알고. 그죠? 그럼 순물질은 뭔가 이게 물질이 있는데 어떤 하나로만 구성된 물질인 거죠. 순물질 하면 왜 금도 순금이 있잖아. 24K 금을 순금이라고 하는데 순금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을 순금이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물질 하나만으로 구성된 걸 순물질이라고 하나보다 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을 거고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혼합을 해서 여러 가지가 섞인 물질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이 뭔가 좀 상반된 느낌을 준다. 여기까지 이제 캐치를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눈치가 빠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자,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 요거 두 개만 알고 가보자. 학습 목표는 순물질과 혼합물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우리 주변의 여러 물질을 얘가 순물질인지 얘가 혼합물인지 뭔가 구분 정도 할 수 있으면 훌륭하죠. 자, 196쪽 위에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봅시다. 신선한 오렌지로 만든 100% 오렌지 주스. 오렌지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100% 오렌지 표시를 확인하세요. 오렌지로만 만든 주스에는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을까? 자, 지금 물어봤네. 오렌지로만 만든, 자, 이게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죠. 뭐 신선한 오렌지로만 만든 100% 오렌지 주스 이런 광고 어디서 본 적 있는 거 같은데, 그죠? 오렌지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100% 오렌지 표시를 확인하세요. 자, 하지만 실제로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를 갈아서 만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 들어갈 수 없죠. 뭐 정제수,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탕, 뭐 어떤 올리고당 이런 당 종류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향을 넣기 위해서 뭔가 향 성분들을 추가하기도 할 거고.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 왜냐면 오렌지 과즙에는 물, 아까 정제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뭐 물을 이제 소독해가지고 이제 정제수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비타민도 있고 신맛을 내는 구연산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그죠? 물질의 뜻이 뭔가요? 뭔가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내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죠. 즉 구연산은 물질일 수 있지만 오렌지 자체는 물질일 수 없는 거야. 그죠? 왜냐면 오렌지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하나의 열매잖아요. 그죠? 술물질은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 자, 지금 두 가지 있다.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 자, 조성이 일정한데 조성이라는 건 뭐야? 구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구성 같은 걸 지니면서 뭐 일정한 구조를 지니면서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놔야겠죠. 자, 순물질의 종류에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자, 볼까요? 자, 구리, 다이아몬드 얘네는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의 종류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원소. 자, 다이아몬드는 뭐죠? 탄소 결정체라고 부르죠. 탄소 결정체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건 연필의 흑연인데 이 흑연이 밀도를 굉장히 높게 얘를 압축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결국 똑같은 이제 탄소 결정체니까,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밀도가 아주 높은 순수한 탄소 결정체예요. 그래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탄소 결정체 안에 어떤 원소가 조금씩 섞여 들어가면 다른 다른 보성 종류들이 나와. 이 탄소 결정 안에 뭐 중간중간에 산소가 들어가 있어. 이러면은 뭐 사파이어가 된다든지, 지금 예시랑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석이 만들어진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구리죠. 이 구리는 구리. 그래서 구리다. 우리가 배우는 구리 이온과 구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죠? 구리 이온과 구리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구리 이온은 청록색을 띠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구리다. 얘는 그냥 구리 금속 그 자체다. 순물질이죠. 구리는 이제 전선으로 쓰이는데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기 전도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전기를 그만큼 잘 전달해준다라는 뜻이죠. 자, 물의 경우에는 원소가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원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은 H2O다. 얘도 순물질이다. 그다음에 소금은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부르죠. 염화나트륨, 그죠? 그래서 얘네는 두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둘 다 모두 순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혼합물 봅시다. 혼합물의 정의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 그죠? 순물질은 뭐였다고? 조성이 일정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 보자. 자, 조성이 일정하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 원소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 그죠? 원소의 개수는 상관없이 순물질은 그냥 조성이 일정하고 고유한 성질만 나타내면 다 순물질이야. 근데 이 순물질 여러 개가 모이면 혼합물이 되는 거죠. 우유는 뭐가 섞였어? 자, 우유는 뭐가 섞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그죠? 그죠? 유지방이라고 부르는 이제 지방들인데 지방들이 섞여 있고 단백질 많고, 그 다음에 뭐 당들 있죠. 젖당,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비타민도 있고 소량의 비타민 D, 그죠? 다음에 칼슘 풍부하죠. 무기질.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죠. 여러 가지 순물질들이 섞여 있고 공기도 여러 가지 순물질이 섞여 있는데 질소. 자, 얘는 순물질이죠. 질소가 뭐죠? 질소는 이제 N2 공기죠. 얘가 이제 78% 정도 되나요? 79%가 78%인가?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산소는 O2. 얘가 21% 정도 되죠. 나머지 기타 뭐 CO2, 아르곤 이런 기체들이 약 1%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물질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 자, 그래서 왜 선생님이랑 영화 봤을 때 인터스텔라 본 친구들은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구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냐라는 말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질소가 공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병충해들은 질소를 호흡한다. 우리가 마치 산소를 호흡하는 것처럼. 그래서 걔네는 우리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걔네도 세포호흡은 하기 때문에 식물에서 우리 세포호흡 배웠잖아요. 산소를 이제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그 과정이 세포호흡인데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과정도 하는 거죠. 호흡을 하는데 질소도 쓸 뿐더러 그 산소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걔네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 산소가 없어서 처음에는 먹을 게 부족했다가 나중에는 숨 막혀 죽을 거야 라고 어떤 할아버지 과학자가 얘기를 해요. 이제 뭐 브랜드 교수님?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커피, 설탕, 프림에 뜨거운 물을 넣어 만든 커피. 초코가 콕콕 박혀있는 쿠키. 갈아놓은 콩물에 간수를 넣고 부친 두부. 채소와 된장, 물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된장찌개. 시멘트, 물, 그리고 모래, 자갈이 섞인 콘크리트. 무엇이 똑같을까? 다 달라 보이는데요? 모두 다 땡땡땡인 게 똑같아요. 땡땡땡.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자의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 있는 것.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혼합물은 순물질을 두 가지 이상 섞어서 만들죠. 잠깐. 왜 좀 애매하게 이제 영상이 끊어지긴 했는데, 자, 혼합물이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데, 아까 이제 영상에서 뭐라고 나왔죠? 순물질이 그냥 섞여 있었어? 아니죠. 순물질이 각자의 성질을 유지한 채 섞여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은 이제 소금물이라는 거죠. 소금 플러스 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무기 염료들이 있죠. 그다음에 산소도 약간 녹아 있을 거고. 근데 결국 그냥 소금이랑 물이 겨우 이게 좀 주된 성분이긴 한데, 근데 보면은 소금 NaCl과 물 H2가 이제 섞여 있는 두 가지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거죠. 근데 바닷물을 이제 끓여서 이제 물을 다 증발을 시키고 나면 소금이 남아요. 즉 각자의 순물질이 성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발을 시키면 소금과 물로 분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각자의 성질이 유지한 채 섞여 있다는 건 분리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졌을 때 분리가 가능해야 그게 각자의 성질을 유지한 채 섞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혼합물은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다. 순물질이 각자의 성질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한다. 주스 보면은 뭐 여기 보니까 뭐 망고 주스, 키위 주스, 뭐 딸기 주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주스들 역시 각자의 뭐 과일과 뭐 탄산음료, 그러니까 뭐 탄산과 물,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물질들이다. 자, 교과서 197쪽을 보면 해보기 활동에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대체 뭘까? 자, 순물질이 아까 소금은 Na와 Cl이라는 두 가지 원소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물질이란 말이죠. 근데 또 NaCl과 물이 섞이면 얘는 소금물, 바닷물은 또 혼합물이래. 그럼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도대체? 여러 가지 원소가 있다는 건 단순히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자, 루트 표시? 자, 이게 아니라 체크 표시하라는 거겠죠, 그죠? 자, 마요네즈. 자,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볼까? 자, 이게 아니라 체크인데 잘못 지금 들어갔죠? 루트가 아니라. 여러분 루트 안 배웠죠? 저 이제 수학 기호인데 그냥 아니라 체크,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자, 마요네즈.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자, 당연히 혼합물이겠죠. 이게 왜 루트로 다 바뀌었지? 선생님 체크로 분명히 했는데 이게 아이패드로 옮겨오면서 루트로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자, 혼합물입니다. 자, 마요네즈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였죠. 유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져. 옛날 사람들이 뭐 치즈를, 중동의 사람들이 낙타에 치즈인가 버터인가를 이제 옮기다가 이제 걔가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을 받아가지고 시게 된 게 마요네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마요네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마요네즈, 우유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양한 감미료들이 들어가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한 까닭, 식초, 달걀, 기름 등을 섞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두면 기름층이 위로 분리된다. 이런 건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아, 중동 사람들이 달걀을 옮길 때였나?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뭘 오랫동안 옮기다가 이제 그 낙타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죽통에다가 이 달걀 기름 이런 거들을 한데 이렇게 섞어서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섞여서 햇빛을 받다 보니까 이제 뭔가 발효가 돼가지고 마요네즈가 됐다 뭐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자, 금. 자, 금은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자, 금은 뭐 순물질이죠. 보통 이제 24K 순금은 이제 순물질이겠죠. 24K 순금. 근데 이제 18K 뭐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다른 불순물들이 섞인 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겉보기에 금색만 띄기 때문이다. 자, 그게 아니라 뭐 이거는 이제 피상적인 이유고 사실 금은 이제 원소 그냥 원소기호 하나로 이루어진 원소이기 때문에 금은 순물질이죠. 교과서상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보기에 금색만 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더 완벽한 이제 답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암석. 자, 암석은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자, 암석은 당연히 혼합물입니다. 그죠? 당연히 혼합물. 여러분, 암석에 대한 거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뭘까? 암석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의 조성비를 배우죠. 그래서 겉보기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뭐,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 알아요? 이산화규소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조금씩 물질들이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게 바로 암석이죠. 얘는 뭐 같아요, 여러분? 화강암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화강암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겉보기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서 뭐 여기에 뭐 철 이런 게 섞여 있기도 하고 보석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제 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암석의 종류도 달라지고. 자, 요 풍선 속에 들려있는 헬륨. 자, 헬륨의 경우에는 당연히 순물질이죠. 왜?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뭔 소리야?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나 지금 봤더니 겉보기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인 것 같다. 혹은 성분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것 같으면 이건 혼합물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순물질인 것 같다. 물질은 뭐야? 일정한 성질을 띠는 어떤 것을 물질이라고 하죠. 그 물질이 여러 개면 혼합물, 하나면 순물질. 자, 지금 그래서 요거를 나눠보면 순물질은 알루미늄 포일과 설탕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과 설탕.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설탕은 이제 설탕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온 음료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나 물이 한데 섞인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고 탄산음료 역시 탄산과 물,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것들이 섞인 혼합물이고 흙탕물 역시 흙과 물이 섞인 혼합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우리가 아는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두 가지로 나눠봤단 말이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요번 단원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봤어요. 순물질은 원소가 하나든 여러 개든 상관없이 일정한 성질을 띠고 균일한 조성을 띠는 어떤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했고 혼합물은 이제 그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순물질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를 혼합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혼합물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자, 항상 단원의 시작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도움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오늘은 순물질, 혼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각각의 정의를 정확하게 외워주면 좋겠죠. 자, 그럼 혼합물 중에 균일 혼합물은 당연히 뭔가 섞였는데 균일하게 섞였는가 불균일하게 섞였는가 요 차이겠죠. 자, 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로 소금물과 공기 같은 거다.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지 않은 혼합물로 우유와 암석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어떤 차이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렇게 그냥 고르다, 고르지 않다, 요것만 지금 차이인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예시가 이거밖에 안. 자,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소금물과 공기 같은 것들은 성분 물질이 항상 고르게 섞여 있게 되죠. 이거와 다르게 우유와 암석은 고르게 섞여 있지 않다. 여기에 또 다른 예시로는 흙탕물 같은 게 있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소금물과 공기는 아무리 길게 놔둬도 얘네가 분리가 되나요? 소금과 물이? 그러니까 소금과 물을 아까 증발을 시키면 소금과 물로 분리가 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둬두면 얘네가 분리가 되나요? 아니죠. 소금과 물은 평생 같이 소금물로 지낼 거야. 똑같이 공기 역시 내가 공기를 비닐봉지 싹 가둬놓고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갑자기 왼쪽은 다 질소가 있고 오른쪽은 다 산소가 있게 되나요? 아니죠. 똑같이 고르게 섞여 있게 되죠. 균일 혼합물은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놔두면 얘네는 그냥 고르게 계속 섞여 있는 채로 평생 있어요. 근데 불균일 혼합물의 경우에는 가만히 두면 얘네가 분리가 됩니다. 우유. 자, 우유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위로 물이 뜨고 아래로 유지방이 가라앉죠. 오랫동안 둬본 적 없나? 자, 오랫동안 두면 유지방 가라앉고 위에 이제 그 물 성분들은 다 위로 뜨게 되죠. 자, 암석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 게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 자, 암석은 녹여보면 알죠. 녹여보면 고르게 섞여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거운 성분들은 아래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게 되죠. 흙탕물 역시 마찬가지죠. 흙탕물 역시 흙은 다 가라앉고 물은 위로 올라오게 되죠. 여기에 또 다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코코아. 자, 여러분 코코아 타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코코아가 지금 당장은 코코아와 우유가 잘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밑에 코코아 가루가 가라앉고 우유가 위로 뜨죠. 균일 혼합물의 가장 좋은 예시로 뭘 많이 드냐면 소주를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소주를 접할 기회가 없었겠지만 한번 집에서 이제 어른들이 마시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소주가 아니라 모든 이제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술을 생각해 봅시다. 증류주들을. 자, 가만히 놔두면 뭐가 가라앉나요? 그렇진 않죠. 그냥 술 그대로 남겨둬 있잖아요. 왜 어른들이 되게 이거 비싼 술이야 뭐 양주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오래 둔다고 가라앉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이유는 이제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가라앉거나 그런 이제 순물질이 없는 건데, 불균일 혼합물의 경우 코코아, 흙탕물, 우유, 암석 이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고 뭔가 위로 뜨고 이렇게 불균일하다 보니까 애당초 불균일하다 보니까 그 불균일 때문에 다 위아래로 이제 그 차이 때문에 나눠져서 혼합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그래서 폐쇄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놔둬도 계속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불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순물질이 뭐라고? 순물질은 뭔가 조성비가 뭔가 일정하고, 그죠? 조성이 일정하고 하나로만 구성된 이런 물질. 원소가 하나든 여러 개든 상관없이, 그죠? 그다음에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순물질이 자기의 성질을 유지한 채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물질이다. 근데 균일 혼합물의 경우에는 고르고, 불균일 혼합물의 경우에는 고르지 않게 섞여 있기 마련이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랫동안 폐쇄된 상태에서 놔두면 균일 혼합물은 계속 섞여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불균일 혼합물은 안 섞인 상태로,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방학이 끝난 이후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간고사 범위니까요. 자, 197쪽 아래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봅시다.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은 우리 순물질이라고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했었죠. 자, 혼합물 중에서 고르게 섞여 있어서 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보자. 자, 요거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물질은 뭔가 하나의 물질이 존재하는 거고, 혼합물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이 같이 존재하는 거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패들렛 제출이 있는 날이죠. 다음 시간은 패들렛 제출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는 이제 패들렛 제출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패들렛 카톡 확인하고 꼭 패들렛 제출하시고, 학습지는 지금 온클에 있습니다. 온클에 있으니까 학습지 다운받아서, 온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확인해 보고 패들렛 제출을 이번 시간 안에 해야 선생님이 이제 벌점을 안 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안 한 애들한테 전화 일일이 다 하는데 전화하지 않도록 이제 미리미리 다 해놓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